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4를 맞아서 팔도 노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황해도를 대표할 만한 가요 황성예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008년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특별한 기사 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황성예토의 원곡자 황성의 적 이혜리수가 100세가 가까워진 연세로 요양원에 계신다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우리 가요 100년사가 가까워옴에 따라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가요 관련자들은요,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사로 불이 나게 전화를 했답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비평가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 여부만큼은 확실한 듯 보였습니다. 이자, 음자, 전자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할머니. 가요사의 옛 자료를 보니까 가수 겸 배우 이혜리수의 본명은 이음전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맞네요. 98세.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지금까지처럼 철저하게 숨긴 채로 여생을 보내시다가 모든 것을 묻고 그렇게 가려 하셨나 봅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어서 시리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노래 황성예토의 주인공 바로 이혜리수였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무대를 떠나서 호련히 종적을 감춘 지 1, 20년도 아니고요. 3, 40년도 아니고요. 무려 80년의 세월. 이제 그녀는 이렇게 종적을 감춘 지 80년 만에 백발이 성성한 호할머니가 돼서, 아니 그야말로 쇠잔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80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나 가만히 자세히 꼼꼼히 보고 있던 기자들은 거기서 예전에 그 갸름하고 곱상했던 만인의 연인 이혜리수의 모습을 그래도 드문드문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서 그대로 묻어났던 거죠. 백수를 목전에 두신 요양원 이음전 할머니. 자, 기사에 기사가 막 얹혀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취재 내용에 확신이 선 방송사는 아닌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황성예토 이혜리수가 80년 만에 나타났다. 어떤 형태로든 이혜리수의 특집 방송을 준비하라. 황성예토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름대포를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홀로 이 잠못 이루어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여러분께서 부르시던 황성예토의 1절 가사하고 가사가 좀 다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가 훗날 남인수 선생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범국민가요가 당시에 됐지 않았습니까? 남인수 선생이 부르신 그 1절에서 3절까지 원곡 가사, 그때까지는 원곡 가사 그대로였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1절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니고요. 1절과 2절과 3절로 구성된 이 노래의 절수가 뒤죽박죽. 제가 불러드렸던 1절이 원곡 1절의 가사였습니다. 이따가 말미에 제가 2절, 3절을 계속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방송사마다
그야말로 80년 만에 나타난 우리 가요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요의 흔적, 그 궤적을 쫓아오기에 정말 이만한 보물, 이런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 보물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겠죠.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부엉이 전해오는 겁니다. 아,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보석 같은 수많은 얘기들을 가슴에 안은 채 이듬해 2009년 3월 31일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에리수라는 이름은요, 극단의 데뷔 후에 외국의 여자아이 이름이죠. 여자 이름이죠. 앨리스를 소리나는 대로 한자를 결합시킨 이름입니다. 사랑의 이치리, 빼어날 수, 이에리수. 참 잘 지어진 이름이에요. 1910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극단 취성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배우로 활동을 하시고 가수로 활동을 하시고 최고의 인기를 얻었었죠. 바로 그 무렵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 직후 무대를 떠나서 지금껏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꼭꼭 숨어버린 거죠. 그렇게 80년 세월, 참으로 야속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 계신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황성예토의 탄생 비화,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악극단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 참 그 영세한 한 악극단이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공연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돈을 좀 챙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공까지를 끝냈으나 워낙 영세한 악극단의 형편이 그다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1928년의 일이었습니다. 1928년 어느 날 황해도에 백천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어느 여인숙 단감방을 함께 쓰고 있던 두 사내가 있었으니 이 두 사내가 바로 한 사람은 공연이 그것도 막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 몇 푼의 돈마저 쥐어줄 수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참못 정말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그 악극단의 단장 왕평 선생.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번 순회 공연단에 처음으로 입단을 해서 돈을 그래도 얼마나 줄 수 있을 거라는 부푼 생각으로 따라 나섰는데 역시 막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곤궁함을 면치 못해서 시리에 빠져버린 바이올리니스트 전수린 선생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여관방을 가득하게 채우죠. 쾌쾌하고 꼬질꼬질한 시골 여관방, 묵직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아무래도 좀 거슬렸던 바이올리니스트 전수린 선생은요, 좁고 희미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한참 동안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갑자기 감상에 젖으면서 저 빗줄기에 젖어가는 옛 기왓장 한 조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느닷없이 무슨 기왓장이냐고요? 사실은 개성의 만월대를 찾아갔었거든요. 개성의 만월대. 찬란했던 고려 500년의 황궁. 그 황궁의 흔적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로 무성한 풀만 우거졌다가 가을바람에 뉘엿뉘엿 힘이 없이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 쓸쓸함을 가슴 가득하게 메우고 내려오는데 푸른 달빛이 등 뒤에서 비치게 됩니다. 그 달빛을 길삼아서 길을 헤치고 나오죠. 그런데 그때 기왓장, 깨진 기왓장이 덤성덤성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난히 기왓장 하나가 그 푸른 달빛을 받아서 유난히 이 전수리 선생의 가슴에 꼭 박혀 있는 겁니다. 그곳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겠지. 그 흩어진 기왓장도 여전히 이렇게 비를 맞고 있겠지. 저 빗소리에 그 찬란했던 고려의 황상 오명도, 또 궁궐 내명부의 여인들의 그 조잘거림도 모두 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겠지. 이런 감상에 빠진 겁니다.
순간 전수린 선생은요, 바이올린을 바로 집어듭니다. 그리고 한때 찬란했던 고려 500년의 무상함, 그 무상함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바로 그것, 일제의 압박에 따른 모진 서름, 이것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돌이 악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서글픔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즉흥적인 그 감정을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평 선생은 깜짝 놀라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비애가 있을 수 있었던가. 전수린 선생은 그 멜로디를 곧바로 오선지에 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평 선생은 바로 그 길로 글을 쓰게 되죠. 황성의 적. 우리가 알고 있는 황성 예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잉태가 된 겁니다. 여배우 신일선이 막간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1932년 이에리수가 레코드로 취입을 하면서 우리 한국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한국인의 노래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로 취입이 되고 발표가 된 겁니다. 이때 제목은 황성의 적이었습니다. 이 적은요, 한자어로 자취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흔적 할 때 적자입니다. 뭐 또 궤적 할 때 적자, 자취적자, 이 적자를 쓰는 거죠. 황성의 적. 발표 당시에 이 노래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던 음악인가 하면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신식 음악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는, 이야, 이게 조선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 노래는 조선의 세레나데야 라면서 이 노래를 애창을 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감탄을 하던 조선 총독부가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서울 단성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막간 가수로 이에리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노래가 이제 발표 초기였기 때문에 공연의 본 레파토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의 세트나 분장이 준비될 동안, 그게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 막간 가수로 나온 겁니다. 이에리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긴장된 목소리로 노래를 하죠.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자, 1절 노래를 하는데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극장 안을 울려 퍼지니까 극장에 있던 객석, 꽉 메운 객석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쥐 죽은 듯이. 그러니까 그 소리에 모두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흡수가 된 겁니다. 2절이 이어집니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부르러. 객석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에리수의 목소리는 이제 황성의 적 3절로 접어듭니다. 관객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던 극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라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자신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시절, 그 찬란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시간이었던가를 떠올려주기에 충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름에 북받친 이에리수는 3절 노래를 마저 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에리수뿐입니까? 모두가 다 운 거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공연인데, 공연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울음을 터뜨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창을 요구합니다. 다시 재창. 황성예토의 1절, 2절, 3절을 역시 또 노래를 못하고 울음이 터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연출자가 내려오는 지시를 했고 노래 한 곡마저 그 노래조차 제대로 부르질 못하고 분장실로 들어간 이에리수. 자책을 하죠. 심한 자책을 하죠. 어떻게 온 기회인데, 어떻게 이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이 기회를 살리질 못하고 노래 한 곡을 끝까지 하질 못하고 내가 울음을 터뜨린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공연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인가. 이렇게 완전한 절망감에 낙심천만한
이에리수. 뭐 이렇게 자책을 해봤자 일은 이미 크게, 아주 크게 그르친 일이죠. 자책에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귀를 쫑긋하게 세웠죠. 분장실까지 들려오는 소리. 이건 군중의 함성이었습니다. 극장 안에 있는 객석에 있는 군중들, 그 관중들이 외치는 함성이었습니다. 황성의 적, 황성의 적, 황성의 적. 이에리수, 이에리수, 이에리수를 연호하는 겁니다. 갑자기 후다다다닥 발소리가 들리더니 연출자가 들어옵니다. 빨리 나가. 이에리수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객석의 박수를 받으면서 다시 무대에 서서 황성의 적을 노래합니다. 제창, 3창, 4창, 무려 7창을 노래합니다. 7번을 노래를 부를 동안 약 30분 동안은 극장 안이 완전히 통곡의 도가니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극장에 가면 객석 그 좌우측에 끄트머리에 이게 임검석이라고 있었죠. 임검석. 이를테면 뭐 요새 말로 술집의 기도 같은, 점잖은 말로 현장 질서 지킴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좀 질서가 조금 없었던 편이었거든요. 영화 보다가 술주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필름 끊어지면 돈 내놔 하고 외치던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었죠 뭐. 이걸 이제 아마 총독부에서 만들어 놨었던가 봐요. 임검석이라고. 일경들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딱 걸린 겁니다. 이에리수노 황성의 적을 부르는데 이 8번을 불렀으머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 모두가 대성통곡이노 했으머니다. 아주 여미노 하모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었겠죠. 다음 날로 곧바로 작사를 하신 왕평 선생, 또 작곡을 하신 전순인 선생 두 분 일경에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무슨 뜻으로 이 노래로 썼으니까? 이 노래가 이게 무슨 뜻이무니까? 이러면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이 노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서 불리게 된 거죠. 마침내 조선 총독부는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노래 부르지 못하게.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조선인들은 무조건 체포를 해서 아주 요절을 내라고. 뭐 이렇게. 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데 굴복할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면으로 항거를 합니다. 대구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학생들에게 이 노래 황성의 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교생 어린 학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가 들어가고 이 노래를 가르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고 고초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요 역사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 국민이 이 노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조선 총독부가 이 노래 때문에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 민족의 한이 실린 이 노래 황성의 적, 황성예터. 이 노래는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불멸의 민족 가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왕평 선생은 민족성 강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금강산 12,000 봉마다 기암이요 한라산 높아 높아 속세를 떠났구나. 이 대항팔경이라는 노래 역시 금지, 이분이 쓴 거거든요. 금지. 그리고 또 조선행진곡 금지, 역시 이분이 썼어요. 이런 노래들을 만들었지만 당시에 모두 금지가 됩니다. 또 있네요. 비단이 장수 황소방 명월이 한테 반해서, 이 노래도 그분이 쓰신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주옥 같은 노래, 정말 우리 민족의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노래를 썼던 그 왕평 선생은 1940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연극 공연, 아버지라는 제목, 연극 공연 아버지를 공연하던 중에 무대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돌아가시죠. 그때 나이가 33살에 불과했습니다. 33세 천재의 요절이라고
문화계에서 많은 슬픔을 전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늘도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왕평 선생이 무대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했었던 작품의 제목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객지에 나가서 세상을 버린 아들의 시신을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경북 청송에 지금에 있는 그 묘를 쓰게 되죠. 야, 아버지랑 공연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시신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경북 영천이 배출한 천재 희극 작가이자 배우, 우리 문화 역사에 살아 숨쉬는 왕평 선생은 그렇게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작곡을 했던 전수린 선생은 1984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만인의 연인 이혜리수 2009년 3월 31일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떠나도 작품은 민족의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울음을 달래주었던 노래 황성의 적, 황성 예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박혜상의 싱생송 팔도의 노래 함경도와 평안도를 남겨두고 있네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성은 허물어져 빈 터인 방초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내 몸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우매거리를 헤매여 왔노라.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오시도 한없는 이 서러움을 가슴 속 깊이 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예터야 잘 있거라.